네, 집중 심화 연습 보겠습니다, 여러분. 회사 코드 2400번 주식회사 태풍이거든요. 그러면 상단에 회사 좀 변경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첫 번째 문제부터 순차적으로 넘어가면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존에 입력된 자료는 무시하시고 라고 되어 있으니까 자료가 줘야 되는 게 있으면 삭제하셔라. 자, 다음 자료를 토대로 2021년 2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작성하시오. 2기 확정이니까 우린 10월부터 몇 월 들어가시면 돼요? 12월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작성하는 부분입니다. 자, 세부담 최소화를 가정한대요. 여러분, 이런 글씨가 들어오게 되면요. 주어져 있는 자료에 지금 뭔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을 무엇하시라? 모두 다 넣어서 받아라. 이런 식의 내용이 됩니다. 그러면 세부담 최소화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을 생각해 본다라면 우리는 세액공제 감면 조항들이 있었잖아요. 그거 말고는 없어요, 사실. 그리고 법인의 입장에서는 그쪽에 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건 전자신고 세액공제밖에 없고요. 자, 부가가치세 신고서 이외에 과세표준 명세 등 기타 부속 서류의 작성은 생략한다. 단, 제시된 자료 이외의 거래는 없으며 홈택스에서 직접 전자신고하여 세액공제를 받기로 한다. 그러면 전자신고 세액공제 얼마요? 1만 원을 받을 수 있다. 이 얘기가 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부분에 지금 전자신고 세액공제에 1만 원을 넣자라는 걸 표기해 놓으셔야 되겠네요. 그리고 확정신고니까 당연히 받을 수 있는 거고요. 자, 매출 자료부터 이제 순차적으로 들어갈 건데 여러분, 우리는 관련된 서식을 열고 들어가는 게 좋겠죠. 부가가치세 신고서 무엇 하시고 선택해서 열어주시고요. 그리고 2기 확정이니까 10월부터 12월을 입력해서 들어옵니다. 근데 이렇게 조회되는 문제가 있으면 무엇 해달라고요? 삭제해달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16번 난에 갔더니 금액이 있네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이 금액을 지우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됐을까요? 그래서 백지 상태를 놓고 시작. 자, 매출 자료입니다. 전자세금 계산서 발행 과세 매출액이라고 되어 있고요. 그럼 세금 계산서 발행에 대한 과세 매출이니까 남번호 몇 번 난에 가자? 1번 난에 그리고 부가가치세 별도라고 되어 있으니까요. 4억의 금액을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신용카드 매출이라고 되어 있으시고 부가가치세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항상 이런 거 조심해 주시라고 말씀드렸던 부분. 그리고 얼마가 있다? 6,600만 원이 여러분. 자, 그럼 이 부분은 과세 쪽에 신용카드 현금 영수증 발행분 몇 번 자리에 넣어주시면 돼요, 여러분? 3번 자리에 넣어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금액은 우리 얼마를 6,000에 600만 원이 나오게끔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직수출 2억이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직접 수출한 부분이니까 세금 계산서 발급 안 했겠네요. 그럼 기타 6번 자리에 들어가겠죠, 여러분? 그래서 영세율 자리 6번 란에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2021년 1기 확정신고 시 대손세액공제를 받았던 외상매출금 2,200만 원을 전액 무엇하였다? 회수하였다. 여러분 대손금 회수네요. 그런데 무엇을 받았던? 대손세 공제를 받았던. 그러면 우리는 과세표준 및 매출세액 대손세액 가감 8번 자리에 우리 공제받았던 세액 무엇 하셔라? 다시 토해서 내야 된다. 우리 가산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죠, 여러분. 그럼 이 부분은 일단 8번 란에 들어간다라는 건 아실 거고 그리고 우리 2,200만 원에 곱하기 얼마 하시면 돼요, 여러분? 110분의 10 계산하시면 대손세액과 관련된 금액이 들어오죠. 얼마인가요? 200만 원이라고 기록하시면 되겠죠. 다만 내가 내야 되는 부가세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음수이다, 양수이다, 양수로 입력을 하셔야 되는 거죠. 됐을까요? 그럼 여러분 지금 매출 자료를 봤더니 특이한 사항이 있어요, 없어요? 없네요, 여러분. 그러면 매출 자료 정리 다 끝났으니까 순차적 입력하겠습니다. 자, 1번 란 선택해 주시고 우리는 4억에 4천만 원을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신용카드 매출 3번 란을 선택하시고요. 얼마 넣어주시면 되신다? 6천만 원에 600만 원을 넣어줍니다. 근데 제가 아까 3번 란만 쓰고 들어왔어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 신용카드 매출은 3번 란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요 6,600만 원은 몇 번 란에도 19번 란에도 같이 넣어달라라고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
그러면 19번 란에 가서 우리 6,600만 원을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을까요? 그래서 이렇게 넣어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직수출에 갈게요, 여러분. 직지수는 남번호가 6번이었죠, 여러분. 네, 6번 란에 가셔서 2억을 입력합니다. 부가세는 당연히 영해세율이기 때문에 공란으로 들어올 거고요. 그리고 대손세공제 받은 건 8번 자리에 가시고 우리 금액 계산 해놨죠, 여러분? 자, 양수로 넣으라고 했으니까 200만 원을 입력합니다. 그럼 부가세는 원래 4,600만 원이 낼 줄 알았는데 매출세 그런데 4,800으로 금액이 증가하죠,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넣어주시고 마무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매출은 이제 정리가 끝난 거죠. 이제 매입 들어갈게요. 세금 계산서 매입액 5억 3천만 원이 있고요. 그리고 부가가치세 별도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세금 계산서 매입액 중에 5억은 부가가치세 별도인데 이 5억은 과세상품 구입과 관련된 매입액이고 토지의 자본적 지출 관련된 매입액 3천만 원이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지금 과세상품 구입과 관련된 5억이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은 몇 번 자리에 넣어주시면 되고요. 이 부분은 세금 계산서 수치 10번 란에 그대로 넣어주시면 되죠. 일반 매입 자리. 그리고 토지의 자본적 지출 관련은 어디다 넣을 거냐라는 걸 봐야 되겠죠. 자, 여러분 토지의 자본적 지출은 감가상각 자산이 아닙니다. 그래서 고정자산 매입 11번에 넣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토지의 자본적 지출이라고 해서 들어와져 있는 이 부분은 감가상각 자산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어디에 넣고 끝내자. 이 부분도 10번 란에 넣고 끝내자. 그래서 10번 란에 같이 입력합니다. 그럼 10번 란에 들어가야 되는 금액은 얼마가 된다? 5억 3천만 원이 된다. 이렇게 정리가 끝나겠죠. 다만 토지의 자본적 지출은 매입세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 토지의 자본적 지출과 관련된 이 부분은 우리 소위 말해서 54 불공사유에 해당되는 부분인 거죠. 그러니 우리는 남번호 몇 번 자리에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16번 자리가 있죠. 그래서 그 16번 란에 넣어줍니다. 그리고 16번 란은 다시 3쪽이 있다고 했죠. 3쪽 몇 번이요? 50번 란에 들어가야 되는 부분입니다. 이건 본 강좌할 때 여러분 입력해서 들어오는 위치도 보여드렸고 다방 공지가 됐는데 어디로? 자본적 지출로 공지가 됐다. 이의제기 위해서 10번에 들어가는 게 왜 맞지 않느냐 했더니 맞습니다라고 공지했다는 얘기도 해드렸었죠. 그래서 10번 자리가 맞습니다. 우린 10번으로 가겠습니다. 됐을까요? 그래서 불공까지 넣어주시는 거. 자, 그 다음 두 번째, 이기 예정신고 시 누락된 세금계산서 매입액이 있다고 합니다. 예정신고 누락 세금계산서 매입 1,000만 원. 그러면 우리는 매입세액에 가셔서 예정신고 누락 12번 자리 가시면 되죠. 그리고 12번 자리에 가서 우리 여기 12번 글씨 그대로 따라가면 돼요, 여러분. 세금계산서와 그 밖의 공제 매입세액으로 구분되어 있어요. 우리는 어디에 간다? 세금계산서. 그러면 38번 자리네, 여러분.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14번 자리에 우리 3쪽인 몇 번? 38번 란에 입력을 합니다. 자, 그리고 우리 예정신고 때 세금계산서 1,000만 원 누락했어요, 여러분. 그러면 원래 예정신고 때 정상적으로 신고를 했다라면 우리는 매입세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거였죠. 근데 오히려 매입세 공제를 덜 받은 상황이에요. 그러면 국가적인 입장에서는 손해볼 게 없죠. 세무서에는. 그쵸? 과세 등급은 손해본 게 없어요. 근데 회사는 오히려 예정신고 때 부가세를 더 낸 꼴이거든요. 그러니까 회사가 손해예요, 여러분. 그래서 무엇하지 않겠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겠다. 저희 반이 연령대가 좀 높은 반이시잖아요. 근데 과거에 내가 회계 업무를 해봤었다라고 하시면 아주 오랫동안 쉬셨다가 들어오시면 나 예전에 냈던 것 같은데 가산세 이 얘기를 하세요. 근데 예전에 가산세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일을 90년대 시작했다고 했었잖아요. 그때는 가산세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매입도 예정신고 누락하면 매출처럼 똑같이 가산세를 적용했어요. 근데 억울한 거죠, 사업자 입장에서는. 왜냐면 세무서는 손해본 게 하나도 없거든요. 사업자만 오히려 손해예요. 그래서 형평성 논란이 좀 걸렸어요. 그래서 2000년대로 막 접어든 그 즈음에 세법을 개정해 줬어요. 그래서 무슨 부분? 우리
지금 뭐 2000년도 이전에 바뀌긴 했지만 매입과 관련된 세금계에 있어서 누락분을 우리 확정신고 때 반영하거나 수정죄 반영하는 부분은 다른 부분, 우리 왜 예외적으로 알려드렸던 부분 있죠. 그거 빼고는 가산세를 다 없애버렸어요, 여러분. 예전에 가산세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없어요. 그래서 대부분 매입은 가산세가 없는 거로 시작을 한다라고 많이들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가산세는 없다. 자, 그리고 이익이 예정신고 시 무엇이 있었다? 우리 환급이 있었다. 그래서 그 미환급된 환급세액이 있는데 그걸 무엇해달라? 확정신고 때 반영해달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어디에 가시면 돼요, 여러분? 우리 하단에 내려오시면 예정신고 미환급세액이라는 자리가 있죠. 몇 번이요? 21번 자리요. 자, 이 자리에 넣어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21번 자리에 입력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이 부분은 반드시 내야 되는 세금에서 빼는 건 맞지만 차감되는 건 맞지만 서식 작성 자체가 빼는 것처럼 계산 구조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음수로 넣으시면 안 된다고 했어요. 무조건 양수로 넣으셔라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매입도 정리가 끝났으니 입력을 시작을 해볼게요. 자, 매입세액 쪽에 가셔서 우리 일반 매입엔 우리 토지의 자본적 지출까지 포함해서 5억 3천을 입력합니다. 그리고 부가세 5,300만 원 입력을 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 세금 계산서 수취분 중에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16번 자리 선택해 주시고 우리 50번 자리에 가서 얼마 넣어주시면 되신다? 여러분 토지 자본적 지출 얼마예요? 3천. 자, 3천만 원에 300만 원을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을까요? 그러면 여기까지 입력이 끝난 거죠, 여러분. 자, 그리고 예정신고 누락분 12번 자리를 선택하시고 그리고 세금 계산서 38번 자리에 갑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얼마? 1,000만 원에 100만 원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이 부가세 신고서 내용 설명드릴 때 말씀드렸지만 원래 국세청 양식은 예정신고 누락분 7번 매출과 12번 매입이 같이 구조가 되어 있다겠죠. 3번 쪽에 3쪽에 가보시면 그리고 나는 지금 이렇게 번호가 기입된 것밖에 원래 없다. 그래서 매출은 지금 국세청 양식이랑 똑같아요. 근데 매입은 지금 현재 아래쪽에 뭐가 붙어 있다? 별도의 난이 붙어 있죠. 난 번호가 없는 거. 이건 업무 편리성 때문에 있는 거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그럼 무슨 얘기냐면 39번에 입력해야 되는 그 밖에 공제매입세액이 누락된 게 있다. 나 신용카드 누락된 거 있어서 이번 수정신고에 의해서 매입세 공제 받네. 확정신고 때 반영해서 공제 받네 라고 하시면 이 자리에 타이핑이 안 돼요, 여러분. 저랑 넣어볼게요. 지금 자료는 해당 사항 없지만 여기 100만 원 넣어볼게요, 여러분. 100만 원 넣으시고 엔터 하세요. 근데 금액이 지워지죠. 왜 그러냐면 자, 이 자리 39번은 하단에 남번호 없이 제공한 난에 입력해야 돼요. 그럼 나는 원재료 100만 원을 사왔다? 그럼 일반 매입이겠죠? 그럼 일반 매입 자리에 100만 원을 넣어주시고 그리고 부가세 10만 원을 넣어주시면 39번에 자동 집계가 돼요. 그래서 이건 프로그램 특징 때문에 잡아놓은 거거든요. 구분 관리가 필요해서. 그래서 국세청에 따라 들어가진 않지만 입력하실 땐 직접 입력이 아니에요. 누구요? 매입과 관련된 예정신고 누락분, 그 밖에 공제 매입은 우리 하단 쪽에 있는 내역에 넣어서 자동 반영 받으셔야 합니다. 그게 우리가 또 하나 알아두셔야 되는 부분. 이건 스마트에도 그렇고 세무사랑도 그렇고 똑같아요, 여러분. 그래서 이 부분 설명을 드렸던 거 한번 보여드렸고요. 자, 그럼 저희는 이익이 예정신고 누락분 마무리 됐네요,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정리가 끝났고요. 그리고 내려옵니다. 무슨 부분 정리를 하자. 우리 어느 부분 경감 공제세액에 가셔서요. 누구 넣어주셔야 돼요, 여러분? 전자신고 세액공제요. 자, 전자신고 세액공제는 18번 자리에 들어갑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 입력하기 전에 하나 물어볼게요. 지금 이 회사는 과세표전 및 매출세액 4,800에서 매입세액 쪽 입력이 끝나고 났더니 우리는 납부 환급세액 자리가 음수이다, 양수이다? 음수. 그럼 환급이네요. 그럼 전자신고 세액공제 10,000원은 공제 못 받나요? 아니라고 했어요, 여러분. 전자신고 세액공제는 내가 납부를 해야 되는 상황이면 납부 금액에서 빼줄 것이고 환급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면 환급세액에 가산해서 10,000원을 돌려줄 거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넣어주셔야 돼요, 여러분. 근데 이건 특징이 있다고 했죠. 다른 부분은 또 틀려요. 그래서 모든 상에 동일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1만 원을 입력을 합니다. 그래서 1만 원 넣어서 저희는 300만 원 환급 금액에 10,000원이 가산돼서 301만 원을 돌려왔습니다. 그런데 예정신고 때 뭐가 있었다? 우리 미환급세액이 있었다. 그럼 21번 자리
선택해 주시고요. 이 자리에 100만 원을 입력합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저는 국가에서 돌려받을 돈이 얼마에다? 401만 원이 됩니다. 여러분 지금 문제는 가산세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이게 아무 생각 안 하고 하셨던 분들은 저 10,000원 고민을 안 했더라고요. 근데 이제 공부를 하시는데 대부분 돌려받는 게 내는 세금에서 뺀다라는 것만 생각했던 분들은 여기다 10,000원을 넣어야 돼 말해를 고민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혀 관심 없이 그냥 무의식 중에 입력했던 분들은 오히려 맞고 고민을 했던 분들은 틀렸던 상황이 나왔던 게 이 10,000원이에요. 근데 이 부분은 환급이어도 돌려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넣어서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 끝났으니까 저장하시고 우리 확인 버튼 눌러주시고 메뉴 종료하시고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번 문제는 가산세가 없는 문제입니다. 근데 조금 유의사항들이 좀 있었던 문제예요. 그래서 보여드렸고요. 이제 두 번째 문제로 넘어가 볼게요, 여러분. 두 번째 문제. 자, 회사 코드는 2400번 태풍. 자, 그럼 그대로 두시고 우리 시작하시면 되겠네요. 자, 2021년 1기 예정 부가가치세 신고 시에 다음의 내용이 누락되었다라고 합니다. 자, 예정 신고 때 빠진 게 있대요. 자, 누락된 자료를 추가하여 제1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작성하시오. 자, 3월분 임차료는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받았다. 예정 신고 누락분을 전표 입력. 그런데 분계는 생략하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단에 회계 처리를 해야 되잖아요. 그건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상단부만 입력하고 끝내달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분계 입력은 생략해 주시고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에 반영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첫 번째 공장 건물의 3월분 임차료 전자세금 계산서 누락. 근데 이거는 발급 받아왔다라고 했으니까 뭐 큰 문제는 없어요, 여러분. 자, 그럼 지금 보시면 3월 달에 일자는 3월 20일이고요. 공급가액은 150만 원입니다. 그리고 공장 건물과 관련된 이 임차료는 공제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공제 가능하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입력할 때 무엇으로 넣을 것이다? 우리는 50일 과세로 넣을 것이다. 자, 그리고 수출한 재와 제품에 대한 신고가 누락된 게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거래처는 JNJ라고 되어 있고요. 자, 선적일자가 여러분 전표를 입력해야 되는 날짜죠. 이게 공급 시기가 됩니다. 공급 시기. 그래서 선적일이 공급 시기가 되기 때문에 매입 매출 전표 입력일자 3월 26일. 자, 수출 신고를 세관에 한 날짜는 3월 19일. 자, 대금 결제는 4월 14일입니다. 그럼 여러분 3월 26일 공급 시기를 기준으로 나는 지금 돈을 아직 못 받았다가 되는 거죠. 4월 14일에 돈 받았으니까. 그러면 3월 26일 시점엔 우린 무슨 상태가 된다? 외상이라는 상태가 되는 거죠. 외상. 자, 그러면 외상 상태였던 이 수출권에 대한 환율은 우리 선적일, 수출 신고일, 대금 결제일, 아니 이 세 개 중에 어디로 가시면 돼요, 여러분? 선적일제 환율이요. 그쵸? 그래서 공급 시기에 기준 환율 또는 재정 환율 가시라고 했습니다. 특별한 얘기가 없으면 이건 기준 환율로 그냥 정리시켜 주시면 되는 거고요. 자, 그리고 외화 금액은 15,000불입니다. 됐을까요? 그럼 입력하러 들어가 보시죠. 자, 메인 매출 전표부터 먼저이니까요. 회계관리 가시고 메인 매출 전표 입력이라고 하는 메뉴를 열어주세요. 그리고 날짜는 3월 20일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3월 20일. 근데 여러분 둘 다 3월 달이어서요. 저는 그냥 내려올게요, 여러분. 네, 내려와서 3월 20일 걸 입력할게요. 그리고 유형에 가선 우리 세금 계산서 공제 가능하니까 50일 과세입니다. 그리고 품목은 뭐라고 넣자? 임차료라고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공급가액은 얼마요? 150만 원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거래처는 누구이다? 김규천. 우리 대부분 이상하다. 번호는 사업자 번호인데 왜 회사 이름이 김규천이에요? 라고 하시는데 개인 사업자는 상호가 필수항목이 아니라분. 법인은 사업자 등록할 때요. 상호가 반드시 있어야 되거든요. 사업자 등록하실 때. 근데 개인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개인 이름이 들어오기도 합니다. 그럼 넣어주시면 되는 거고요. 전자였어요? 종이였어요? 전자요. 자, 그리고 분계는 무엇으로 가시면 될까요? 분계 처리하지 말래요. 그러면 우리 분계 없으면 0번이죠. 그래서 0번을 누르시거나 그대로 그냥 엔터를 하시거나 됐을까요? 그래서 0번. 그래서 회계 처리는 안 하겠다. 이 얘기가 되죠. 됐을까요? 자, 여러분 같은 달이었어요. 자, 저희 한 건 더 넣을게요. 자, 3월 며칠이요? 26일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 직접 수출한 제품입니다. 그러면 뭐라고 가시면 될까요? 우리 16 수출 가면 됩니다. 그리고 품목에는 뭐라고 넣자? 제품이라고 넣어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공급가액은 얼마이다? 우리 15,000불 곱하기 얼마 하시면 되죠, 여러분? 1,200원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계산기 여셔서 15,000불 곱하기 1,200원 하시면 얼마가 들어온다? 1,800만 원. 맞아요, 여러분? 그러면 저희는 이 자리 공급가액에 1,800만 원을 입력합니다. 자, 거래처는 JENJ라고 했으니요. JENJ 선택해 주시면 되시고요. 당연히 수출이니까 세금계산서 관계 없을 거고요. 자, 영세율 구분란에 가셔서 우리 무슨 부분이요? 제품을 직접 수출한 거죠, 여러분. 그럼 1번 직접 수출, 신고번호 준 거 없으니 그대로 엔터. 분계는 안 하기로 했으니 0번 분계 없음. 됐을까요?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3월 20일과 3월 26일에 두 거래는 현재 예정신고 누락본입니다. 그리고 확정신고 때 반영해달라고 했으니까요. 저는 두 건을 선택했어요, 여러분. 네, 이렇게 체크박스 두 건 해주시고요. 그리고 상단에 간편집계라고 하는 역삼각형을 누르시고 예정신고 누락분을 클릭합니다. 그럼 여러분 지금 선택된 거 두 건이라고 나오죠? 근데 이 체크박스를 써야 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두 건 선택해 주시고 자 확정신고 개시 일자는 일기 예정에 확정 개시 일자는 4월이죠. 2021년도 4월을 입력합니다. 자 이렇게 넣어주시고 확인이라는 버튼을 눌러줍니다. 됐을까요? 그리고 반드시 누굴 확인하자? 우리 두 건에 모두 다 누락이라는 버튼이 들어왔는지 확인합니다. 자, 매입도 매출도 모두 다 누락 글씨 들어왔네요. 그러면 저희 전표 입력은 잘 한 거죠. 그러면 종료해 주시고요. 부가세 신고서 갈게요. 자, 부가가치에 가셔서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일기 확정과세 기간이니까 우리는 4월부터 몇 월을 가자? 6월을 입력하셔라. 그러면 기존에 있었던 자료에 예정신고 누락분이 추가가 되겠죠, 여러분. 우리 누락된 걸 추가하여 확정신고서 마무리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과세표준 및 매출세액에 우리 영세 자리와 영세율과 관련된 부분 7번 자리에 가시면 우리 매출 무슨 부분? 영세 기타에 1,800만 원 들어온 거 보이고요. 자, 그리고 매입세액에 예정신고 12번 자리에 가면 저 오른쪽에 어차피 열려 있죠, 여러분. 우리 무슨 부분? 세금계산서 38번 자리에 150만 원에 15만 원 들어온 거 보이시죠? 됐어요, 여러분? 그럼 이제 우리가 고민할 건 뭘까요? 가산세가 있느냐라는 고민을 해보셔야 되겠죠, 여러분? 그쵸? 근데 지금 가산세 부분 중에 우리가 납부와 관련돼서 나오는 가산세 두 개가 있었어요. 신고불성실, 납부 지연가산세. 그런데 예정신고 누락건 두 개를 비교해 보니 여러분 지금 매입에 있었던 25만 원은 우리 뭐라고 말씀드렸었냐면 공제가 가능하다라고 했어요. 그럼 공제가 가능하면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무엇할 것이다? 빼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지금 매출세액 자리가 이 자리거든요. 근데 금액이 0인 거죠. 그러면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빼면 오히려 15만 원을 덜 돌려받았다가 되니까 우리는 무슨 가산세는 신고와 관련된 신고 불성실 가산세와 그리고 납부를 늦게 했다라고 하는 납부 지연에 대한 가산세는 적용한다 안 한다? 적용 안 하죠, 여러분. 오히려 국가한테 15만 원을 덜 돌려받았으니까요. 적용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조심할 건 무엇이다? 아, 영세율 자리가 빠진 게 있었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저는 영세율 1,800만 원을 무엇한 게 있다? 누락한 게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럼 무슨 가산세요? 영세율과 관련된 영세율 과세 표준 신고 불성실 가산세가 있죠. 참 길어요, 여러분. 가산세 이름이요. 그래서 요 가산세는 적용해야 됩니다. 그러면 과세표준 금액 누락 신고한 공급가액은 얼마이다? 1,800만 원이요. 그럼 1,800만 원에 곱하기 나 가산세가 기억이 안 나요. 그러면 가산세 내역에 무엇 하셔라? 가셔라. 자, 가산세는 사실 얼마이냐면 0.5%이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 무슨 부분? 신고 불성실이 붙어 있는 가산세는 수정 신고를 하거나 또는 예정 신고 누락본 확정 신고 때 반영 신고를 하게 되면 여기도 신고 불성실 글씨가 붙어 있잖아요, 여러분. 그쵸? 그럼 무엇 해주겠다? 감면해주겠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럼 일기
예정신고 누락분에 대한 부분을 나는 확정 신고에 반영한 거잖아요, 여러분. 그럼 우리는 몇 개월 만에 신고를 했다? 3개월 내 신고를 하게 된 거죠, 여러분. 그러면 감면 얼마 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 신고하면 우리 감면 몇 프로 받을 수 있다? 75%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 1,800만 원 곱하기 0.5% 곱하기 1 마이너스 75% 감면을 받아서 25%만 납부를 하면 되는 거죠. 됐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것도 감면이 됩니다. 우리 납부지연 쪽은 감면이 없어요. 근데 신고 불성실은 된다고 했잖아요. 신고 불성실은. 그러면 여러분들 다 계산기 갖고 계실 것이니 계산기를 눌러서 금액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계산했던 2,800만 원에 우리는 곱하기 몇 프로? 0.5%를 해주시면 되시고요. 그리고 다시 곱하기 몇 프로? 25%만 내시면 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가산세는 얼마? 22,500원의 가산세가 나오네요. 됐을까요? 그래서 가산세는 영세율 과세표준과 관련된 신고 불성실 가산세만 적용하시면 되는 부분. 그럼 가산세계라고 되어 있는 26번 자리 가주시고요. 그리고 저희는 어느 부분? 영세율 과세표준 신고 불성실 7번 자리. 그러면 0.5% 보이죠, 여러분? 우리 1000분의 5라고 되어 있으니까요. 그럼 요 자리에 가산세 대상 금액 1,800만 원을 무엇하셔라? 입력하셔라. 그럼 9만 원이 나와요, 여러분. 근데 9만 원에 25%만 내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금액은 얼마로 수정한다? 22,500원으로 수정해 주셔야 돼요. 됐을까요? 그래서 이 부분만 들어가시면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예정신고 누락분 2건 입력했고요. 그리고 가산세 22,500원까지 입력을 끝냈습니다. 더 해야 될 일이 있었나요? 없죠,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하시고 그대로 저장하고 나오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전에 교재 부분에 있는 실무 예제는 예정신고 누락권 2건 다 세금 계산서였어요. 근데 이번엔 한 건은 세금 계산서, 한 건은 우리 영세율 과세표준과 관련된 부분이죠. 그래서 유형 어떤 것이든 예정신고 누락은 모두 다 선택해서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시고 마무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점수는 대체적으로 다 7점 정도 줍니다. 7점 정도 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3번 문제 보시면 회사 코드는 주식회사 온누리거든요. 그러면 2400번 회사로 되어 있으신 분들은 2600번 회사로 변경을 해 놓으시고 시작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기존에 입력된 자료는 무시하고 다음 자료를 반영하여 2021년 2기 확정 신고인 10월부터 12월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작성하시오라고 되어 있고요. 자, 단 2기 확정 신고 기간에 거래는 주어진 자료뿐이라고 가정을 하고 부가가치세 신고서 이외에 부속서류 작성 및 매입 매출 전표에 수정 입력은 생략한다. 결론적으로 부가세 신고서에 들어가서 주어져 있는 자료를 직접 입력하시고 끝내주세요라는 표현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선택을 해주시면 되시고 우리 과세 기간은 2기 확정이니까 10월부터 12월을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주어져 있는 자료에 우리가 뭐 증명제 기존 입력된 자료는 삭제해달라고 했잖아요. 무시하라고 했으니까. 그런데 삭제할 부분은 없었네요. 그러면 그대로 추가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제일 먼저 보여지는 게 예정신고 누락돈이고요. 직수출 3천만 원이 있으며 부정한 행위는 아니랍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뭐 탈세라든지 다른 거 하려고 했던 게 아니라 그냥 단순 누락이었다 이런 얘기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면 예정신고 누락분이라고 했으니까 저희는 요 글씨 그대로 따라가서 예정신고 누락분 가시면 되고요. 다만 매출은 몇 번 자리에 7번에 매입은 몇 번 자리에 12번에 그런데 부가세 신고서는 7번이든 12번이든 선택을 하면 오른쪽에 예정신고 누락분 매출과 매입이 같이 오픈이 되죠, 여러분. 네, 그 자리에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직수출 3천만 원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직수출은 수출 쪽일 거니까 예정신고 누락분 영세 자리에 몇 번 자리에 가시면 되신다? 우리 기타 36번 자리에 가시면 되겠네요. 자, 이건 그대로 입력을 해버릴게요, 여러분. 그러면 영세 기타 36번 3천만 원을 입력하시고 엔터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영세율이니까 당연히 세액은 들어오지 않을 거고요. 자, 두 번째, 매입세액 공제 가능한 사업용 신용카드 일반 매입분 550만 원 공급 대가가 누락되어 있다. 우리 신용카드 매입이 빠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일반 매입이라고 했으니까 일반 매입란에 넣어주면 되는 거죠. 자, 그럼 이 부분은 예정신고 누락 매입에 가시고 그 밖에 39번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근데 이전 예제 풀어드릴 때 보여드렸지만 이거 직접 입력 안 된다고 했죠, 여러분? 그래서 39번 그 밖에 공제 매입은 하단에 신용카드부터 외국인 관광객이라고 했던 이 부분에 직접 넣으면 39번에 자동 집계가 됩니다. 저희 신용카드라고 했으니까 신용카드에 가시고요. 일반 매입이라고 했던 자리에 들어갑니다. 금액은 얼마 넣어주시면 되냐면 공급 대가 550이니까 공급가액 500만 원에 부가세 50만 원을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예정신고 누락분 39번 자리에 넣어서 마무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예정신고의 누락분에 대한 건 가산세가 나올 수 있는 소지가 있어요, 여러분. 근데 2번은 매입세 공제가 가능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 같은 경우는 가산세가 나오지 않겠죠. 그리고 오히려 내야 되는 매출세액이 있었다라면 그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빼도 되고요. 근데 지금 현재 저희는 매출세액은 없어요, 여러분. 영의 세율을 적용받는 영세율이 있었으니까요. 근데 이제 문제가 있죠, 여러분. 36번 영세율에 들어갔던 직수출은 지금 내야 되는 매출세액은 없지만 영세율에 대한 과세표준 신고는 성실하지 않은 거죠.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은 가산세가 들어와야 됩니다. 저는 영세율 과세표준까지만 쓰고 내려갈게요. 가산세는 한꺼번에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내용으로 내려옵니다. 확정신고 기간분에 대한 사항이라는 부분으로 내려오세요, 여러분. 자, 세금계산서 매출이라고 했어요. 세금계산서 매출은 부가세가 별도인지 아니면 부가세가 없는지 봐야 되겠죠. 근데 공급 가액 1억 5천이라고 했으니까 우리는 과세에 세금계산서 발행분 1번 자리에 갑니다. 그리고 세금계산서 매출분 중 종이로 발행된 세금계산서 발급분 1,000만 원이 포함되어 있다라고 합니다. 자, 종이로 발행했든 전자로 발행했든 우리 세금계산서 과세 매출은 몇 번 자리에 넣어주시면 될까요? 1번 자리에 넣어주시면 되겠죠, 여러분? 그래서 일단은 1번란 표시를 하고 내려오겠습니다. 두 번째, 세금계산서 매입액 우리 1억 공급가액이고요. 고정자산 매입분은 없습니다라고 합니다. 아, 그러면 1억은 모두 다 세금계산서 수치분의 일반 매입 10번 자리에 들어갑니다. 라는 얘기가 되네요. 그럼 10번 단에 기록을 하면 됩니다. 근데 화살표가 있어요. 자, 매입세금계산서 중 접대비 해당분 300만 원 공급 가액이고요. 자, 그 금액이 포함되어 있다라고 합니다. 자, 접대비는 소비 지출에 대한 억제 정책이 있어서 공제 못 받는다고 했었죠, 여러분? 그럼 우리는 몇 번 자리에 가야 될까요? 16번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자리에 가시고요. 그리고 그 부분은 다시 3쪽 50번 자리에 넣어주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도 기록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16번 란에 들어가야 된다. 근데 세부 50번 란에 기록을 해서 가지고 가시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넣어주시고 세 번째, 대손해 확정은 재화 용역의 공급일로부터 10년 이내에 발생한 것이다. 그렇죠. 세법이 개정되면서 기존에 5년 이내 것만 인정했던 부분이 10년 이내 거로 바뀌었죠, 여러분. 그러면 법적인 부분에는 일단 문제가 없어요. 10년 이내에 다 발생한 것이고 그럼 10년의 기간이 속하는 과세 기간 확정 신고 때 신고해서 받으시면 되죠. 공제를. 자, 주식회사 세무에 대한 외상매출금으로서 2021년 10월 5일 소멸시 후 완성된 부분이 있다. 자, 2021년 2기 확정입니다. 자, 2기와 관련된 대손해 기간은 언제로 보시면 되죠, 여러분? 원래 부가세는 3개월씩 들어가지만 대손과 관련된 건 6개월에 한 번씩 들어가라고 했죠, 여러분? 그래서 7월 1일부터 언제 12월 31일 사이에
대손이 확정된 건 들어가야 되겠네요. 자, 그럼 10월 5일입니다. 그럼 7월 1일부터 12월 31일에 들어오죠, 여러분. 그리고 대손의 사유에 소멸시 완성이라는 부분이 있었죠. 요건 충족이네요. 그럼 4,400만 원 부가가치세 포함 금액은 우리 대손세액 공제가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가능하다. 그래서 대손세액 공제를 받으시면 됩니다. 그럼 대손세액 공제는 몇 번 자리에? 우리 8번 자리 대손세액 가감란에 넣어주시면 되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8번 란에 들어갈 거고요. 그리고 대손세액 공제는 얼마? 우리 4,400만 원 곱하기 110분의 10에 해당되는 것만큼만이죠. 그래서 우리 얼마 받으시면 되죠, 여러분? 400만 원 받으시면 되네요. 저는 이 자리에 쓸게요. 그래서 400만 원 대손세액 공제를 받으면 됩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공제를 받는 부분이니까 내야 되는 매출세액에서 빼야 된다. 그래서 무엇으로 써주셔라? 음수로 기록해 주시면 된다. 이렇게 얘기했었고요. 한 건이 더 있어요, 여러분. 자, 주식회사 회계에 대한 받을 어음. 주식회사 회계는 2021년 9월 6일에 무엇이 부도가 발생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부도가 발생하면 대손사유에 들어올 수는 있습니다. 근데 반드시 부도는 부도를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몇 월경과 6월이 경과된 시점에 대손이 확정이 된다고 했었죠, 여러분. 그럼 9월 6일이에요. 그러면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이네요. 그럼 6월 경과 시점은 2021년도가 아니라 2022년도 그리고 3월인가요, 여러분? 3월 경과니까 플러스 1, 7일인 거죠. 자, 우리는 2021년도 7월 1일부터 12월 31일 대손 확정을 들어가야 되니까 이 부분은 우리 6월 경과가 아닌 거죠. 그래서 부도 발생 6월 미경과로 인하여 대손의 공제를 이번 부가세 신고 때는 못 받는 거죠. 그래서 우리 제외가 되어야 합니다. 얼마에 대해서요? 5,500만 원에 대해서. 그래서 회계는 넣으면 안 되고 세무는 넣어줘야 된다는 얘기죠. 됐을까요? 그러면 지금 관련된 부분들 정리 다 끝난 건가요, 여러분? 그쵸? 그러면 우린 추가 입력하러 들어가 볼게요. 자, 확정신고분에 대한 사항부터 들어가겠습니다. 세금계산서 발급분 1번 자리. 자, 금액은 얼마 넣어주시면 되신다? 1억 5천에 부가세 1,500만 원입니다. 그럼 1번 얘기 마무리됐습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우리 요거는 10번 란에 갈 거죠, 여러분? 그럼 10번 란 일반 매입에 갑니다. 얼마요? 1억을 넣어주시면 되고요. 자, 부가가치세 별도니까 1,000만 원 반드시 세액란에 넣어줍니다. 근데 이 1,000만 원 중에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이 있으니 16번 란에 내려오시고 50번 란을 선택하신 다음 얼마를 넣어주시면 되신다? 300만 원에 30만 원을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2번 내용도 일단 마무리 입력은 됐습니다. 자, 그 다음 3번. 자, 이건 매출 쪽이죠, 여러분. 우리 대손세 공제받는 부분입니다. 그럼 과세표준및 매출세액의 대손세액 가감 8번 란에 가시고 금액은 무엇으로 넣어주셔라? 음수. 자, 우리 얼마 넣어주시면 돼요? 마이너스 400만 원을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죠. 그러면 3번까지 이제 정리가 끝났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할 일이 이제 뭐 남았어요, 여러분? 가산세예요. 그럼 가산세는 우리 26번 가산세계 자리에 가셔서 가산세 명세를 열어놓으시고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가산세는 무슨 가산세가 있냐면 예정신고 누락분과 관련된 가산세가 발생된 게 있죠, 여러분. 그래서 무슨 가산세? 영세율과 관련된 가산세. 그래서 영세율, 과세, 표준, 신고를 성실히 하지 않았다는 가산세가 들어옵니다. 자, 금액은 얼마이다? 3,000만 원입니다. 그럼 3,000만 원이라고 쓰시고 곱하기 가산세율은 보시면 얼마로 되어 있다? 1,000분의 5. 그러면 0.5%겠죠. 0.5%를 곱해 주시고 자, 그리고 저희는 예정신고 때 누락했던 부분을 언제? 2기 확정신고 때 무엇하겠다? 반영해서 신고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그럼 우리는 몇 개월 이내 신고가 되죠? 3개월 이내 신고를 한 게 됩니다. 그럼 3개월 내에 신고를 했으니 우리 감면도 받을 수 있네, 여러분.
그럼 감면은 몇 프로를 받을 수 있다? 75%를 감면받을 수 있죠. 그러면 저희는 이 부분에 곱하기 1 마이너스 75%를 해주시면 되죠. 또는 저처럼 안 하시고 25%를 곱해도 상관은 없어요, 여러분. 저는 원리적인 부분을 가져가는 것 때문에 계속 이렇게 말씀드려요. 왜냐면 우리가 이제 납부율을 알고 계신 분도 있지만 감면율만 알고 계실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계산. 그러면 여러분들 다 계산기 갖고 계실 거니까 우리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천만 원 우리 입력해 주시면 되시고 3천만 원 곱하기 0.5%인가요? 네, 0.5% 해주시면 되시고 자, 그리고 다시 곱하기 우리 25%죠, 여러분. 25%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계산된 금액은 얼마가 된다? 37,500원이 되네요. 그러면 여러분은 37,500원을 메모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을까요? 자, 그래서 이렇게 정리해 놔주시면 되시고요. 자, 그 다음 것도 볼게요. 가산세가 이거만 하나로 끝나느냐? 그렇지 않더라는 거죠. 자, 우리 확정 신고 기간분에 대한 사항 중에 여러분 뭐가 있었냐면 세금 계산서 발급한 것 중에 우리 무슨 세금 계산서 발급했다? 종이 세금 계산서를 발급한 1,000만 원이 있었어요. 자, 우리 회사는 현재 주식회사 온놀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법인이다, 개인이다? 법인이죠, 여러분. 법인은 전자세금 계산서, 전자계산서 모두 다 의무 발급자죠, 여러분. 그쵸? 그렇기 때문에 저희 반드시 뭘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전자세금 발급해야 되는 거죠. 근데 그걸 뭐로 발급했다? 전자세금 계산서 발급 의무자가 종이세금 계산서 발급했다는 거죠. 이해되셨어요? 자, 그러면 이 부분은 세금 계산서라고 하는 쪽에 들어가시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세금 계산서에 대한 부분은 우리 무엇하지 않았다?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았다라는 부분. 그리고 세금 계산서 무슨 부분? 미발급 가산세에 적용이 됩니다. 미발급. 그러면 금액은 얼마이다? 1,000만 원이 됩니다. 1,000만 원. 그리고 가산세는 우리 미발급은 1%도 있고 2%도 있고 3%도 있다라고 했어요. 그럼 우리는 몇 프로로 간다? 1%였죠. 네, 전자세금 발급 의무자가 세금 계산서 발급해야 되는 시기에 종이로 발급하면 1% 적용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1,000만 원의 1%이시면 얼마가 돼요, 여러분? 10만 원인가요? 자, 그래서 가산세는 10만 원이 등장합니다. 자, 그리고 또 다른 가산세가 있을까요? 자, 다른 가산세는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 문제는 영세율 과세표준과 관련된 가산세. 자, 예정신고 때 매출세액 부분이 있었다라고 하면 사실상 매출세액이 있고 공제받을 수 있는 거 빼서 납부세액이 있었다라면 우리는 신고와 납부불성질도 내야 되는 건 맞아요. 근데 지금은 납부세액 자체가 없어요, 여러분. 그쵸? 그래서 신고불성실 납부지연가산세는 없고 영세율에 대한 누락 부분에 대한 가산세는 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확정신고 때는 종이세금 계산서를 발급했으니 그 부분에 대한 1% 가산세 내야 된다는 거고요. 자, 26번란에 가서 이제 입력을 하겠습니다. 영세율 과세표준 신고 불성실 74번 자리에 가서 가산세 적용 대상 금액 3천만 원을 입력합니다. 그러면 15만 원이 들어오죠. 근데 그 중에 우리가 지금 내야 되는 건 25%. 그래서 37,500원으로 수정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을까요? 자, 그리고 세금 계산서 미발급 등이라는 64번 자리에 가셔서 가산세 적용 대상 얼마요? 1,000만 원. 자, 그러면 지금 20만 원이 나오죠. 결론적으로 여기 키는 2%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근데 1%, 2%, 3% 다 적용되는 자리, 그러니까 항상 수정이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 1,000만 원의 1%인 10만 원으로 고쳐주셔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저희가 이제 앞에서 가산세 설명할 때 이게 다방 공지가 미발급으로 냈던 공지자가 있고 지연 발급 등으로 넣었던 공지자가 있었다라고 했었죠, 여러분. 그런데 미발급란이 원래 법령상의 내용이 맞아요, 여러분. 이 미발급 등에 대한 가산세가 종이로 발급해도 여전히 그냥 전자세금 발급 안 한 거로 봐버렸어요. 그래서 원래 2%를 적용했었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이 2015년도 개정세법이었을 거예요. 2015년도에 세법 개정이 이루어지면서 이게 완화 조치가 된 거예요. 1%로. 그래서 미발급 쪽에 추가된 가산세 완화 조치예요. 그래서 이 자리에 넣는 게 맞습니다. 그러면 가산세 다 들어간 거죠?
저희 더 들어갈 거 있을까요? 없어요, 여러분. 그러면 마무리 되셨으니까 저장하시고 창을 닫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종료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저는 그 다음 문제로 또 넘어가 볼게요, 여러분. 3번 얘기가 이제 마무리 됐으니까요. 4번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회사 코드는 2300번 대응이네요. 그러면 2300번 회사로 변경을 좀 해주시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주식회사 대응은 2021년 2기 확정신고 10월부터 12월. 자, 그래서 확정신고를 한 후 다음과 같은 오류를 발견하였다. 여러분, 신고를 하고 발견했대요. 그러면 냄새가 솔솔 나죠, 여러분. 그쵸? 수정신고 문제가 되겠네요. 자, 2022년 2월 28일 수정신고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수정신고 1차를 작성했시오. 단, 본 문제에서는 과소신고한 것은 부당 과소신고가 아니다라고 합니다. 자, 우리 신고를 하고 다시 수정이 들어가면 우리 신고와 관련된 불성실 가산세가 나오죠.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한 가산세는 우리가 일반이라는 부분이 있고 부당이라는 게 있죠. 근데 부당 과소신고가 아니래요. 그러면 다른 말로 돌려서 얘기하면 일반 과소신고에 해당합니다. 라는 얘기가 되는 거겠죠. 그리고 신고 불성실 가산세가 나오면 우리는 납부 지연에 대한 가산세도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어요. 자, 지금 이익이 확정에 대한 신고 1월 25일 날 했을 건데 그 건에 대해서 28일 날 수정 신고하겠다라는 얘기이네요. 자, 가정과 오류 사항을 이제 들어가서 볼게요. 가정에 가서 봤더니 발견된 오류는 아직 신고서에 반영되지 않았으며 오류에 대한 전표 입력은 하지 말아달라. 생략. 자, 가산세 계산 시 일수는 34일로 하며 자, 제가 납부지연 가산세 나올 거라고 했잖아요. 거기에 경과일수, 미납일수가 들어야 되죠. 그게 34일이래요. 그리고 당초 이기 확정 신고 납부 기한은 2022년 1월 25일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1월 25일 신고 납부 기한건에 대해서 수정 신고를 28일 날 들어갔다. 몇 월? 2월 이 얘기겠죠. 자, 아래 오류사항 이외에 추가적으로 반영할 사항은 없으며 각종 세액공제는 모두 생략한다. 주어진 자료만 해주시고 다른 건 신경 쓰지 마세요. 이런 얘기가 되네요. 자, 그러면 저희는 부가세 신고서를 열어놓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부가가치세 신고서 선택해 주시고요. 2기 확정 10월부터 12월을 입력합니다. 10월 1일부터 12월 31일. 자, 근데 여러분 정기신고예요? 수정신고예요? 우리 수정신고입니다. 그러면 정기신고 자리에서 수정신고라는 버튼으로 바꿔주시고 자, 수정의 차수는 몇 차이다? 1차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자리에 숫자 2를 넣어주시고 내려오면 됩니다. 그럼 왼쪽 편에는 기존에 신고했던 정기신고가 오른쪽에는 새로이 신고해야 되는 수정신고 금액이라는 화면이 활성화가 됩니다. 그러면 우리 오류상 순차적으로 입력하시고 가산세 점검할게요. 자, 10월 1일입니다. 주식회사 영동상사에 제품 500만 원 부가가치세 별도이고요. 자, 그래서 그 부분을 판매하고 즉시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한 한 건에 대한 국세청 전송을 누락하여 여러분 전송 누락을 했대요. 전송을 누락하여 자 2022년 2월 20일 국세청에 전송하였는데 부가가치세 신고서에는 아직 반영되지 않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으로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고 우리 전송한다라고 하면 자 일단 지금 10월 1일이 공급했던 날짜래요. 그러면 이 세금 계산서의 작성 일자는 며칠이었을 것이다. 작성 일자는 10월 1일이었을 것이다. 그리고 발급은 즉시 했다라고 했으니까 우리 발급 일자는 언제이다? 10월 1일이다. 자, 그러면 이렇게 발급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전송은 언제까지 해야 된다? 여러분 전송의 기한은 누구를 기준으로? 발급일을 기준으로. 그래서 발급일에 다음 날까지잖아요, 여러분. 그럼 다음 날까지니까 정상적으로 전송을 했다라면 10월 2일 날까지는 전송을 끝냈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이게 이제 정상인 거잖아요. 그런데 나는 세금 계산서 발급까지 다 잘 해놓고 국세청에 전송을 안 했다.
그리고 뒤늦게 언제 전송했다? 2022년도 2월 20일 날 전송을 뒤늦게 했다. 또는 난 부가세 신고할 때까지도 전송을 안 했었다. 이럴 수도 있고요. 그럼 이제 무슨 문제가 생길까요? 이 정상이라고 했었던 법에서 문제가 없다고 했던 부분을 위반하게 되면 자, 우리는 무슨 부분이 나올 것이다. 지연 전송과 미전송으로 구분하라겠죠, 여러분. 그러면 1기 기간에 대한 지연 전송에 대한 관점을 보는 건 며칠까지? 7월 25일까지. 2기는 며칠까지? 1월 25일까지. 그래서 지금 이 10월 달에 발급한 세금 계산서는 10월 며칠부터 우리 실질적으로 이제 2일까지 전송해야 되는데 안 했으니까 여러분 3일이겠죠. 10월 3일부터 언제까지 우리 다음 연도 1월 25일까지 전송을 했다라고 하면 우린 이때는 지연 전송이라고 보는 거고요. 그런데 1월 25일 상황에서도 우리는 미전송 상태였다라고 하면 전송을 안 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1월 26일 이후에 전송했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러면 그 경우에 이 부분은 1월 26일 전송을 이루어졌다라고 하시면 이 경우는 지연 전송이 아니라 무엇으로 간다? 미전송이 되는 거죠, 여러분. 그리고 전송가산세가 우리 적용하지 않는 경우는 우리 세금계산서 발급하고 관련된 가산세가 적용이 될 때예요. 근데 우리는 세금계산서 정상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2월 20일 날 이 부분은 우리 무엇이 된다? 미전송 가산세가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미전송 가산세를 무엇 해야 된다? 우리 적용해야 된다. 이거 써놓고 시작할게요, 여러분. 그거 검토해야 되고요. 자, 그리고 발급은 정상적으로 했는데 신고는 안 했다고 했어요, 여러분. 그럼 이 부분은 몇 번 난에 가야 될까요? 영동상사에 제품 파는 거 500만 원. 자, 이 부분은 우리 세금계산서 발급분 1번 난에 들어가야 되겠네요. 그래서 1번 난에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을까요? 자, 두 번째 넘어갈게요. 자, 원재료를 소매로 300만 원 부가가치세 별도에 매입하고요. 자, 카드로 결제한 한 건을 누락하였다. 자, 그리고 원재료 판매처 또는 나한테 물건을 공급한 사람은 일반과세자래요. 그럼 일반과세자한테 원재료를 사가지고 온 신용카드 매입은 우리 매입세 공제 받는데 전혀 문제 없죠, 여러분? 그쵸? 그러면 이 부분은 어디에 가자? 그 밖에 공제 매입세 14번 자리에 갑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14번 란에 입력해 주시면 되시고 공제가 가능하다라는 걸 우리가 또 기억을 해 주셔야 되겠네요. 그리고 부가가치세는 별도라고 주었기 때문에 우린 그대로 300만 원에 30만 원 넣어주시면 되고요. 자, 마지막 대박상사. 자, 원재료를 100만 원에 매입하고요. 무엇을?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그러면 이 부분은 세금계산서 수취분 몇 번 자리요? 일반 매입 자리. 그럼 몇 번 난에 가야 되나요? 10번 난에 들어가야 되겠네요, 여러분. 그리고 원재료를 매입했으니까 공제받을 수 있다, 없다? 있다. 공제 가능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그럼 입력하러 가볼게요. 매출 쪽 먼저 갑니다. 과세의 세금계산서 발급분 1번 자리 지금 현재 얼마가 입력되어 있다? 3억이 입력되어 있습니다. 여기 얼마를 추가해라? 500만 원. 그럼 3억 500만 원으로 수정 입력하면 되네요. 3억 500만 원으로 수정 입력. 그럼 세액은 3,050으로 바뀝니다. 자, 그리고 원재료와 관련된 매입. 자, 그 밖에 공제 매입세액 14번 자리 선택합니다. 그러면 탭키 누르라고 창이 뜨죠? 그럼 탭키를 눌러주시고 화면을 전환합니다. 자, 화면이 전환된 부분에 들어오셔서 우리 어느 부분에 가자? 그 밖에 공제 매입 39번, 아이고, 죄송해요, 여러분. 14번 그 밖에 공제 매입 자리에 갑니다. 자, 그리고 카드로 사왔는데 원재료니까 여러분, 우리 일반 매입이죠? 그래서 몇 번 자리? 우리 14번 자리에, 우리 지금 14번 자리에 41번 자리 넣어주시면 되죠? 그럼 금액은 얼마인가요? 300만 원에 30만 원을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을까요? 자, 입력 모두 다 끝났으면 하단에 확인 버튼을 눌러주시거나 이 프로그램 좀 이상하죠, 여러분? 버튼이 잘 안 보이지 않아요? 여기 확인 버튼 원래 있거든요. 아래로 숨었어요. 근데 어차피 X 버튼 눌러도 되긴 합니다. 그래서 눌러주시면 이렇게 300에 30 들어왔을 거고요. 우리는 X 버튼 눌러서 창은 닫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우리 세금계산서 부분. 자, 그러면 세금계산서 수취분 일반 매입 1번 자리 가셔서
입력되어 있는 2억 8천에 얼마를 더해 주셔라? 100만 원. 그러면 2억 8천 100만 원이 되겠죠. 자, 그리고 부가가치세는 2,800만 원에 얼마요? 10만 원 더해서 2,810만 원을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어요, 여러분? 그러면 오류사항에 빠진 거 입력은 모두 다 정리가 된 거죠, 여러분? 됐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 뭐 하러 가셔야 돼요? 가산세요. 자, 일단 가산세는 미전송 가산세가 나온다는 건 정리가 됐어요. 그래서 가산세 정리를 해볼게요. 저는 미전송 가산세가 있다. 이렇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전송 가산세는 공급가액 가져갑니다. 우리 얼마 세금 계산서 미전송했다? 500만 원. 그러면 공급가액 500만 원에 곱하기 가산세는 몇 프로이다? 0.5%가 되겠죠. 그리고 전송과 지연 전송은 감면은 없거든요. 그리고 가산세가 기억이 안 나면 항상 화면은 무엇 하셔라? 바꿔놓고 하셔라. 그럼 26번 자리 선택해 주시면 되시고 탭키를 누르면 가산세 화면이 열리죠, 여러분. 그러면 전자세금 계산서 발급 면세, 지연 전송은 얼마이시고 그리고 미전송은 얼마인지 둘러져 있죠, 여러분. 네, 요 요건 맞춰서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지금 미전송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미전송이니까 0.5% 적용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500만 원 곱하기 0.5% 계산하시면 얼마 나오나요? 우리 25,000원인가요? 5, 25니까. 네, 그래서 25,000원 가산세를 적용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우리 여러분 지금 수정신고예요. 그러면 매출하고 매입하고 정리를 해봐야 되잖아요. 그쵸? 그래서 매출세액 정리를 좀 해봤더니 매출세액은 현재 우리 50만 원에 다른 매출세액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 저희가 매출세액 정리를 이 옆으로 할게요. 그래서 매출세액은 현재 50만 원의 금액이 누락됐었고요. 자, 그리고 매입세액 정리도 해야죠. 자, 매입세액을 정리해 보니 매입세액은 우리 신용카드로 매입한 거 공제 가능했어요? 30만 원. 자, 원재로 매입한 거 공제 가능했죠? 10만 원. 그래서 매입세액은 얼마가 공제가 가능하다? 40만 원. 그러면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빼면 우린 최종적으로 내야 되는 세금은 얼마인지는 계산이 되죠, 여러분? 얼마 내면 되나요? 10만 원 납부해 주시면 되는 거죠? 됐을까요? 그러면 우리 10만 원 납부세액이 생겼으니까 가산세 내야 되겠네요. 무슨 가산세? 신고 불성실, 납부 지연 가산세. 자, 그럼 신고 불성실부터 계산을 합니다. 자, 신고 불성실 자리 가셔서 우리는 10만 원이라고 하는 대상 금액을 넣을 거고요. 우리 부당 과소가 아니라고 했어요. 그럼 일반 과소 신고. 자, 신고했던 거 수정하는 거니까 우리 몇 프로? 10%. 그러면 이 자리에 10%를 써줍니다. 자, 신고 불성실은 수정신고를 하시게 되면 우린 감면이 된다. 무신고도 감면이 된다겠어요? 우린 수정신고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지금 현재 수정신고 부분에 들어가서 봤더니 1개월 이내인가요? 아니면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인가요? 그걸 보셔야 되겠죠. 자, 지금 보시면 여러분 지금 34일이라고 되어 있어요. 34일. 그쵸? 미납일수 34일. 그리고 지금 현재 당초의 신고일자 며칠이다? 1월 25일. 자, 기한은 그리고 우리 수정신고는 언제 했다? 2월 28일. 원래 1개월 이내가 되려면 이 날짜하고 똑같은 날짜가 되셔야 되는 거죠. 그쵸? 그런데 실질적으로 넘어갔죠? 그러니까 2월 25일 이후에 신고를 해버렸어요, 수정을. 그러면 1개월이 넘어갔죠, 여러분? 그래서 이 부분은 1개월 무엇이고요? 초과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1개월 이내였으면 우리 감면 몇 프로 받을 수 있죠, 여러분? 1개월 이내면 90% 받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90%못 받는 거죠? 네, 90%못 받아요. 자, 그래서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입니다. 항상 이것도 고민하셔야 된다는 거 됐을까요? 그래서 감면은 몇 프로 받을 수 있다? 75%. 그럼 이 부분에 곱하기 1 마이너스 75%를 적용하니 우린 25%만큼 내겠네요. 그러면 이것도 또 계산해 보시면 여러분 10만 원에 10%면 만 원이죠? 만 원에 25,000원이면 2,500원인가요? 네. 그러면 2,500원 정리시켜 주시고 자, 그리고 이제 납부를 지연한 거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납부 지연 가산세.
자, 가산세 대상 금액은 10만 원이고요. 자, 미납일수는 34일이라고 기재되어 있었고요. 그리고 하루의 이자는 얼마를 받겠다? 10,000분의 2.5를 받겠다. 이렇게 정리가 되죠. 그러면 이 부분도 계산기를 열어서 계산을 해주시면 되시죠, 여러분? 자, 10만 원 곱하기 34일 곱하기 2.5 나누기 10000 만, 그럼 850원 나오네요. 그러면 가산세 850원 입력. 자, 그래서 지금 가산세가 하나 새로운 게 추가된 건 미전송 가산세가 추가가 됐다는 거죠. 그래서 미전송인지 지연전송인지 또는 발급을 안 해서 문제가 된 건지 이런 부분들 꼭 체크해 주실 것. 자, 가산세 빠진 거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 가산세 3가지 들어간 거로 끝이죠. 네, 그러면 입력 시작할게요. 자, 미전송은 전자세금 발급명세 미전송 66번 자리에 들어오시면 되고요. 금액은 500만 원입니다. 그래서 25,000원 들어올 거고요. 자, 그리고 내려오세요, 여러분. 신고 불성실 자리 오셔서 과소 신고 71번 자리 가셔서 가산세 대상 금액 10만 원 넣어주시고요. 우리 손으로 계산한 2,500원을 넣어줍니다. 자, 납부지연 가산세 73번 자리 내려오시고, 자, 금액은 얼마? 10만 원 넣어주시고, 자, 그리고 납부지연일수 계산하는 팝업창이 들어오면 우리 당초에 신고납부 기한은 2022년 1월 25일이고요. 자, 납부일은 2022년 2월 28일입니다. 자, 그러면 34일 나왔을 것이고 우리 그대로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850원이 들어오죠. 그래서 가산세의 총계는 28,350원의 가산세가 발생이 됐습니다. 자, 입력 다 끝났으니까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26번 가산세액 계자리에 합계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저희는 내야 되는 세금과 가산세 더해서 실제 212만 8,350원으로 금액이 바뀔 겁니다. 기존에 200만 원 냈던 게 있으니까요. 12만 8,350원 내겠죠. 됐을까요? 저희 빠진 거 있을까요? 빠진 건 없죠, 여러분. 네, 다 끝나셨으면 항상 저장을 눌러주시고 메뉴 종료하고 나오시면 됩니다. 그러면 저희 마지막 문제로 이제 또 넘어가 볼게요, 여러분. 자, 5번 문제는 회사 코드 2500번 만세입니다. 그럼 2500번 만세로 수정을 좀 해주시고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당사는 2021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법정신고 기한 내에 이행하지 못하여 2022년 1월 30일 기한후 신고를 수행하였고 세액을 납부하고자 한다. 자, 다음 자료를 메인 매출 전표에 입력하고요. 분계는 외상으로 해달라고 했네요. 전표 입력하셔야 되고, 자,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작성하시오. 자, 가산세는 일반 무신고 가산세를 적용하시고, 미납일수는 5일로 하며, 과세표준 명세도 작성을 한다라고 했습니다. 자, 원단위는 절사하며요. 그리고 본문 제안에선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반영된 대손세 공제분 600만 원은 삭제하고 작성해달래요. 이거는 왜 써드린 거냐면 시험에서는 이런 문구는 없을 거예요, 여러분. 근데 저희가 앞에 이제 그 예제들 입력하면서 집중심화 문제가 각각 파트별로 다 있었잖아요. 챕터별로 나왔던 문제. 근데 그것 때문에 반영된 게 있어서 단서 드린 부분이에요. 그럼 저희는 입력하러 갈게요, 여러분. 자, 회계관리 쪽에 가시고 메인 매출 전표 입력을 선택을 합니다. 자, 그리고 날짜는 우리 10월 15일부터 언제까지? 12월 30일까지 순자적으로 넣을게요. 자, 10월 15일을 입력합니다. 자, 거래 형태는 수출이라고 되어 있고요. 1,500만 원의 수출이 있었습니다. 자, 제품 직수출 거래이며 이에 대한 첨부 서류는 제출할 예정이다. 자, 그리고 수출 신고 번호는 생략해 주세요라고 써드렸어요. 그럼 유형 자리 가셔서 16 수출 넣어주시고요. 품목은 제품 팔았으니까 제품 넣으시면 되고요. 공급가액은 1,500만 원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거래처는 우리 셀리라고 돼 있으니까 셀라예요. 셀리예요. 자, 그래서 셀라든 셀리든 자, 회사를 선택을 하실 건데 영문 알파벳은 소문자, 대소문자 구분 없이 한자만 넣으시면 모두 다 검색이 된다겠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셀라라는 회사를 선택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영세일 구분에 가셔서는 직접 수출한 거래이죠, 여러분. 직수출 거래이며라고 했으니까 그럼 직접 수출 1번 선택하시고 우리 넘어옵니다.
그리고 신고번호는 생략해 달렸으니까 그대로 엔터. 자, 여러분 분계는 상단 부분 세 번째 줄에 뭐라고 되어 있다. 다음 분계는 외상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럼 이 자리는 외상 선택하시면 되죠. 그래서 차변의 외상 매출금, 대변의 제품 매출로 마무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10월 26일 가겠습니다. 자, 날짜를 변경해 주시고 26일. 자, 매입이고요. 자, 640만 원 부가가치세 별도입니다. 거래처는 주식회사 광진. 자, 원재료 매입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받아 왔습니다. 라고 합니다. 자, 원재료 매입이니까 매입세 공제받는데 문제 없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매입에 50일 과세 선택하고요. 품목엔 원재료라고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저처럼 한영키 안 바꾸신 분들은 글씨가 영어로 들어오겠죠. 근데 사실 품목은 채점 대상이 아니어서 큰 문제는 없습니다. 자, 공급가액에 가셔서 640만 원 넣어주시면 되시고, 그리고 거래처는 광진이라는 거래처를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자는 여선택하시면 되죠. 분계는 외상입니다. 그러면 차변에 원재료와 관련된 계정 과목 들어오고요. 부가세 대급금 있겠죠. 그 대변엔 외상매입금. 자, 원재료니까 대변 외상매입금 그대로 두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것도 입력이 끝났습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 11월 18일입니다. 그러면 달을 11월로 고쳐주시고 18일을 입력합니다. 매출이고요. 720만 원 부가가치세 별도입니다. 자, 만성상사의 제품을 매출하고 종이세금 계산서를 발급했대요. 우리 회사는 법인입니다. 요거 문제 되겠네요. 그러면 유형에 가셔서 10일 과세로 입력하고 품목은 제품이라고 넣습니다. 공급 가액은 720만 원에 72만 원이 들어오겠죠. 자, 그리고 거래처는 만성상사를 선택을 합니다. 자, 전자발급 안 했으니까 전자자리는 공란, 분계는 뭐로 가진다? 외상. 그러면 차변의 외상 매출금, 대변엔 제품 매출과 부가세 예수금이 들어옵니다. 그럼 수정할 거 없죠, 여러분? 그대로 엔터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12월 28일입니다. 그럼 달을 12월로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을까요? 자, 매입이고요. 22만 원. 그런데 이 부분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구민 오피스에서 사무실 소모품을 구입하였고 현대카드로 결제. 자, 그리고 소모품 B로 미지급 비용 처리해달래요. 미지급금 처리하지 않고요. 미지급 비용 처리해달래요. 그리고 카드는 현대카드 썼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나온 부분이면 특별한 얘기가 없으면 매입세 공제 요건을 충족했다고 보시는 거예요. 그럼 유형 자리 가셔서 카드 과세 매입이니까 57 카드 과세를 선택합니다. 품목은 소모품이라고 넣어주시면 되고요. 공급 가액은 부가세 포함금액 22만 원을 넣으시고 엔터를 하시면 20만 원에 2만 원으로 구분이 되죠. 자, 거래처는 누구한테 샀다? 구민오피스. 자, 구민오피스 선택하시면 되시고 우리 신용카드니까 전자는 관계없죠. 대신에 신용카드 사는 넣어줘야 되겠죠. 코드돔 F2번 눌러주시고요. 현대카드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분계는 뭐로 가시면 돼요, 여러분? 우리 모두 다 외상 처리했대요. 근데 카드는 어차피 외상이죠, 여러분. 다만 저희는 카드를 눌러볼게요. 자, 카드를 눌렀더니 미지급 비용이 나와요. 행복하죠, 여러분? 이거 환경 등록에서 바꿀 수 있죠. 사실상 혼합하시고 바꾸셔도 되고요. 어차피 카드를 넣든 혼합을 넣든 외상을 넣든 반드시 우리 대변의 계정 과목은 미지급 비용에 카드사가 들어와야 됩니다. 여기 또 미지급 비용 처리해달라고 했으니까요. 그래서 미지급 비용에 현대카드 들어왔고요. 차변에 부가세 대급금 2만 원. 근데 원재료로 두시면 안 되죠. 무엇으로요? 소모품비요. 그리고 이 소모품비는 어디에서 쓴 것이다? 사무실이라고 했어요. 사무실의 소모품 구입. 그러면 830번에 있는 판매비와 관리비로 변경합니다. 이게 분계 없음 되면 그냥 공란으로 다 가시면 되거든요. 쉽게 생각하면. 근데 분계 처리가 나오면 반드시 맞는 요건도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 차변의 소모품비, 대변의 미지급 비용에 현대카드 반드시 잘 넣어주실 것. 그럼 12월 28일 건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마지막 12월 30일. 그러면 우리는 12월 30일에 갑니다. 자, 증여라고 되어 있고요. 원가는 700만 원이고요. 시가는 1000만 원입니다. 자, 주식회사 서림이라는 거래처.
자, 이서림은 매출처이고요. 매출처에 상품을 무엇하였다? 무상증여하였다. 라고 얘기합니다. 자, 상품을 줬다라고 하면 상품 처리하고요. 제품을 주었다라고 하면 제품 처리하시면 되겠죠, 여러분? 그리고 당초에 매입세 공제를 받았느냐, 이게 더 중요하죠. 받았네요. 당초에 매입세 공제 받았고 거래처에 무상증여했다? 그러면 이 부분은 뭐가 된다? 간주 공급이 되는 거죠, 여러분.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은 간주 공급이 됩니다. 그래서 간주 공급이고요. 우리 간주 공급의 종류는 4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누구이다? 사업상 증여. 자, 그러면 우리 부가세 신고할 때 과세 표준은 무엇으로 간다? 시가 금액이 과세 표준이 된다. 그리고 간주 공급은 세금 계산서 발급을 하지 않기 때문에 14번 번별로 입력하시면 된다. 이렇게 가시면 되겠죠, 여러분? 그러면 저희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그럼 유형 자리에 가시고요. 그리고 우리 14번 건별을 넣습니다. 품목은 상품이라고 했으니까 상품 가세요, 여러분. 제품면 제품 가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공급가액은 시가금액 1,000만 원이 들어야 되니까 우리 근데 14번 건별 그리고 카드과세, 현금, 영수증 과세는 모두 다 공급 대가를 하겠죠, 여러분. 그럼 1,100만 원 넣어주시면 1,000만 원에 100만 원이 구분되겠죠. 자, 그리고 시험지에 이렇게 거래처 이름을 주면 우리는 입력하여라. 근데 사실상 거래처는 관리하지 않는다고 말씀드렸고, 자, 넣어주시면 되시고, 분계는 뭐로 간다? 혼합으로 갈 수밖에 없겠죠. 자, 혼합입니다. 그리고 대변에 부가세 예수금 얼마요? 1,000만 원. 그리고 제품 매출로 들어온 건 우리 146번에 있는 상품으로 바꿔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반드시 적유번호 몇 번 걸어주시면 되죠? 8번도 넣어야 되죠? 그래서 8번 타계정으로 대체해 주시고요. 그리고 1,000만 원 부분에 누굴 넣어주시면 되신다? 여러분 요거 1,000만 원에 뭐 넣어주시면 될까요? 금액 바꿔야 되죠, 여러분? 우리 원가 금액 700만 원으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됐을까요? 그래서 이렇게 정리. 그래서 이제 부탁드릴 건 상품을 줬다면 상품, 원재료를 줬다면 원재료, 제품을 줬다 그러면 제품으로 가세요. 어떤 거로 가시든 문제가 되실 거는 없어요. 주어진 조건만 충족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넣어주시고요. 차변엔 접대비죠, 여러분. 그리고 매출처라고 했으니까요. 813번 접대비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가세 100만 원과 상품 금액 700만 원이 합쳐져서 800만 원이 들어온다라고 정리시켜 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을까요? 그래서 이렇게 정리. 그럼 더 하실 거 있어요? 없죠? 그래서 마무리. 그러니까 지금 현재 5번 같은 경우는 내용이 되게 많아요. 네, 내용이 많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 간주 공급 얘기까지 이제 등장을 시켜드린 부분이고, 그래서 이렇게 넣어서 마무리만 해주실 것. 그리고 타겟형 대체 넣는 것도 꼭 신경을 써주시고요. 그러면 10월 15일부터 12월 30일까지 전표 입력 다 끝났죠, 여러분? 그러면 종료해 주시면 되시고요. 그리고 이제 어디 가시면 돼요? 부가가치세 신고서요. 그러면 부가가치 쪽에 가시고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우리 부가세 신고는 몇 기요? 2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는 거죠. 그럼 2기 확정이니까 조회 기간은 10월부터 몇 월을 들어가시면 된다? 우리 12월을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조금 전에 여러분이 입력했던 매출 자료와 매입 자료가 들어오게 됩니다. 됐을까요? 그래서 매출과 매입 자료가 들어왔고요. 그리고 여러분 지금 여기서 보셔야 되는 것 중에 지워야 될 게 있죠. 이 문제에 대해서만 이것 좀 정리시켜 주세요라고 했던 부분. 대손세 공제분 600만 원. 이건 다른 것 때문에 들어온 거라서 저희는 삭제하고 가자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 8번 자리는 지워달라. 시험은 이런 단서 없을 거예요, 여러분. 배지를 줄 겁니다. 그러면 매출과 관련된 세액은 172만 원, 매입과 관련된 세액은 66만 원. 그래서 우리는 사실상 내야 되는 세금은 106만 원이 됩니다. 됐을까요? 그래서 이렇게 정리. 그 다음에 이제 할 일은 뭘까요? 가산세 얘기해야죠, 여러분. 네, 가산세 정리합니다. 그럼 가산세 정리할 건데요. 제가 아까 이것도 신경 써야 되겠네요 라고 했던 부분이 있었어요. 그러면 지금 일단 신경을 좀 써주세요 했던 가산세 먼저 갈게요. 그리고 26번 자리에 커서를 놓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현재 법인사업자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내용을 들어가서 보니 나는 무엇을 발급했다? 종이세금계산서를 발급했다라는 건수가 있네요. 그러면 우리 세금계산서를 무엇하였다? 미발급하였다라는 부분에 가산세가 들어와야 되죠.
그래서 세금 계산서 미발급 가산세. 자, 그럼 금액은 얼마이고요? 720만 원입니다. 자, 그리고 미발급은 종이로 발급한 미발급 가산세는 1% 적용한다고 했습니다. 그럼 720만 원 곱하기 1% 하시면 얼마 나오죠? 7만 2천 원이 나오나요? 네, 이렇게 써주시고요. 자, 그리고 그 다음. 자, 지금 기한 후 신고입니다. 그럼 매출 쪽에 우리 서류를 부가세 신고할 때 제때 내줬어야 되는데 못 냈던 서류들. 그죠? 기한 후 하면서 그때 나가면 우리는 미제출이에요. 확정 신고이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여기서 서류 반드시 나가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세금 계산서는 전자로 발급을 했으니까 큰 문제가 없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종이 발급했던 부분은 문제가 되지는 않을 거고요. 그러면 우린 여기서 이제 문제가 되는 건 영세율 세금 계산서죠. 그리고 세금 계산서 미발급 가산세가 적용이 되면 세금 계산서 합계표 쪽 가산세 적용 안 해요, 여러분. 그래서 그거 무시하셔도 돼요. 근데 우리는 영세율 란에 가서 봤더니 우리 얼마가 1,500만 원의 수출건이 지금 현재 신고가 늦게 들어갔죠. 그 영세율 청부서도 늦게 들어갔겠네요. 그럼 1,500만 원은 가산세를 내야죠. 그래서 영세율과 관련된 무슨 가산세, 과세표준 신고를 성실히 하지 않았다는 가산세가 적용이 됩니다. 그러면 1,500만 원에 곱하기 0.5%이고 자, 그리고 저희는 언제 신고했어요, 여러분? 지금 내용 보시면 우리 지금 원래 1월 25일 날 신고해야 되는 걸 1월 30일에 기한 후 신고를 했죠. 그래서 미납일수 며칠이다? 5일. 그러면 1개월 이내 신고했네요. 그래서 1개월 이내, 3개월 이내, 6개월 이내이면 감면이 되죠, 여러분? 우리 지금 현재 무신고 상태잖아요. 그쵸? 그러면 지금 이 부분에 가산세 감면이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1개월 이내이면 우리 몇 프로 감면해준다? 50% 감면해준다. 그래서 1-50% 감면을 받아서 50%만 내시면 되겠죠. 됐을까요? 그러면 1,500만 원 곱하기 0.5% 곱하기 50% 하시면 우리 결론적으로 0.25% 가산세 내라는 얘기네요. 그래서 계산했더니 또 얼마 나와요, 여러분? 37,500원이 나오죠. 그래서 이렇게 정리. 그럼 영세과세 표준도 정리가 끝났습니다. 자, 그리고 그럼 매출 쪽이 이제 다른 가산세는 없어요. 이제 매입 쪽. 자, 매입 쪽에도 특별한 부분은 없네요. 그죠? 그러면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 뺐더니 내야 되는 세금 얼마가 있다? 106만 원. 이걸 1월 25일 날 신고를 하지 않았고 납부도 안 했네요. 그러면 가산세는 신고 불성실 가산세가 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신고 불성실 가산세. 자, 내야 되는 세금 106만 원에 대해서 곱하기 무신고 있고 부당이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는 일반 무신고는 몇 프로? 20%의 가산세. 맞죠, 여러분? 그리고 1개월 이내 신고했습니다. 그럼 이 부분도 50% 가면 받아요, 못 받아요? 받죠, 여러분? 이건 수정 신고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글씨를 보실 때 수정하고 무신고하고 이제 헷갈리거든요. 우리 무신고 여러분, 그럼 감면 조항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1-50% 감면을 받습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10% 내라는 얘기인 거네요. 20%의 절반인 거니까. 그러면 얼마가 돼요, 여러분? 10만 6천 원의 가산세가 나오겠네요.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납부를 제대로 하지 않아서 내는 납부 지연 가산세. 자, 가산세 대상은 106만 원 동일합니다. 미납일수는 며칠? 5일이라겠고요. 그럼 5일을 곱해 주시고 하루의 이자는 얼마를 받겠다? 10,000분의 2.5를 받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부분. 그러면 이것도 계산을 해 주셔야 되겠죠? 자, 그러면 계산기를 좀 여시고 전 뭘 잘못했을까요? 뭔가 제가 잘못 누른 게 있겠죠, 여러분. 106만 원 곱하기 5 곱하기 2.5 나누기 만. 네, 1,325원. 됐을까요? 가산세 계속 계산하세요, 여러분. 네, 지금
납부지연 가산세는 자동으로 들어오는 기능이 있긴 하지만 꼭 가산세 계산은 손으로 해버릇 하시는 게 좋아요. 그러면 입력을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세금 계산서 자리에 미발급 등 64번 자리 가셔서 720만 원을 입력합니다. 자, 그럼 14만 4천 원이 나오는데 우리는 7만 2천 원만 내면 되는 거죠. 7만 2천 원. 자, 그리고 영세율 과세표준 쪽에 내려올게요. 전 순서대로 써드린 거대로 갈게요. 74번 자리. 자, 들어오셔서 1,500만 원 가산세 대상 금액 넣어주시고요. 7만 5천 원인데 이거 절반 낼 거니까 37,500원 넣어주시면 됩니다. 됐을까요? 자, 그리고 신고 불성실, 무신고이다, 일반 과소이다, 무신고. 69번 자리, 일반 무신고 자리 가시고요. 106만 원 가산세 대상 금액을 넣습니다. 그리고 손으로 계산한 금액은 10만 6천 원이었죠. 네, 이거 넣어주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우리 납부 지연 73번 자리 오셔서 가산세 적용 대상 금액 106만 원을 넣어줍니다. 자, 당초 납부 기한은 2022년 1월 25일이었고요. 자, 우리 신고, 기한 후 신고는 2022년 1월 30일에 신고도 하고 납부도 하겠습니다. 그래서 미납일수 5일, 그리고 확인. 그러면 1,325원 들어오죠, 여러분. 그래서 지금 요 5건, 5건 맞나요, 여러분? 요 5건 기한 내 신고를 못해서 내야 되는 가산세가 얼마이다? 21만 6,825원이 됩니다. 여러분 가산세가 생각보다 많아요. 그래서 무조건 신고를 꼭 하셔라. 됐을까요? 그러면 일단 가산세까지 모두 다 입력해서 우린 127만 6,825원 내시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작성해달라는 게 하나 있었죠, 여러분. 이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무슨 부분? 과세표준 명세도 작성. 그러면 상단에 과표 명세 눌러주시고 우리는 무슨 신고이다? 기한 후 신고이다. 그러면 4번으로 신고 구분을 변경합니다. 그리고 신고하는 날짜는 1월 30일입니다. 그러면 신고 연월일에 오셔서 2022년 1월 30일로 수정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두 자리 변경해 주시면 되세요. 어차피 전표는 입력하고 들어온 거기 때문에 다른 부분은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됩니다. 근데 여러분 재밌는 건요. 원래 이렇게 해서 끝내는 건 아니죠. 그쵸? 왜 그러냐면 원래 과세표준 명세도 작성하세요라고 하시는데 우리가 12월 30일에 함정이 있거든요. 원래 이걸 FM대에 다 맞춰야 되는 거니까 32번 자, 그러니까 답안이 계속 4번하고 요 자리만 자꾸 체크하는 답안들이 많이 올라와요. 기한 후 신고 문제가 나오면. 근데 항상 과세표준 명세도 맞추는 거예요. 그럼 과세표준 명세가 지금 합계 자리 금액이 9번 단에 3,220이에요. 근데 우리는 32번 자리가 2,220이거든요. 이게 왜 그런 거냐면 우리 12월 30일 날 1,000만 원 거래처 증여했던 간조 공급이 지금 반영이 안 되죠. 네, 그 이 부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업종 코드는 28번 자리에 있는 거랑 동일하게 간다고 했으니까 321001이라고 넣어주시면 되시고 그리고 종목은 누구로 바꿔주신다? 간주 공급으로 바꿔주시고요. 자, 금액은 얼마? 1,000만 원 넣어주셔야 되겠죠. 요거까지 해야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됐을까요, 여러분? 자, 저는 간주 공급이라고 넣었고요. 근데 이렇게 넣은 분도 있어요. 이거 사업상 증여잖아요. 그래서 간주 공급 대신에 사업상 증여라고 넣으면 안 되나요? 라고 물어보시거든요. 아니요, 상관없어요. 네, 모르는 시든 상관없습니다. 근데 이 종목란을 제가 왜 자꾸 넣어서 보여드리냐면 실제 전자신고할 때요. 이 자리에 금액이 있어요. 근데 이 자리가 공란이면 전자신고가 안 돼요, 여러분. 그래서 반드시 기재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에 글씨를 고정값으로 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표현하는 글씨로 넣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간주 공급을 넣든 사업상 증여를 넣든 그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어떤 거로 넣든 됐을까요? 그래서 여기까지 해주실 것. 그래서 이 문제는 여기까지 넣어주셔야 해요. 답안은 항상 요 자리, 요 자리만 채점하지만 이거는 모르는 상황이에요. 지금과 같은 경우는 넣어준 게 맞습니다. 그리고 확인 버튼 눌러주십시오. 그러니까 세무사랑의 문제점이 이런 거예요. 우리가 메인 매출 전비와 간주 공급 입력한 게 있었다? 그러면 이것도 어디에 수익금액 제외에 들어와야 되잖아요. 고정자산 매각은 여러분들 회계 때부터 제가 보여드렸지만 자동으로 들어오는 거 보여드렸었어요. 글씨는 안 들어와도요. 근데 얘는 또 안 들어오죠. 그래서 이런 문제점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프로그램이 전표 입력을 했다고 해서 모두 다 자동 반영이 다 되진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손조 정도 필요하다. 그러면 입력 다 끝난 거죠? 네. 그리고 종료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교재에 있는 문제는
조금 더 여러 가지 복습적인 부분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실제 시험에서 내는 내용이랑 비교해 보면 조금 종류가 좀 더 많은 경우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5번 같은 거 여러분 7점짜리인데 너무 많은 내용을 준 거거든요. 대부분 전필력 문제 낸다? 그러면 한 3개 정도 준다고 보시면 돼요. 많이 줘야 4개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 간주공급까지 해서 4개 줬죠. 거기다 과표도 작성하라고 했죠. 그러니까 사실상 해야 될 일이 좀 많았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숫자가 좀 몇 개 줄어요. 주는 경우도 더 많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부가가치세 쪽은 모두 다 이제 마무리가 됐습니다. 저랑 이제 추후에 하실 일은 이제 기출문제 같이 풀어보는 거로 부가세는 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